자,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요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앞쪽에서도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지금 자료 그림들이 다 깨져버려 가지고 옛날 거지 잘 안 나오는데, 자, 한국 증시에서 저점의 패턴의 경우는 매번 저점의 모양새가 대부분 저점 반등의 패턴은 대부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점 반등의 패턴은 많이 달라지는 데 반해서 고점은 거의 대부분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확산 수렴형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형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본으로 확산이 되었다가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서 아래 위로 저점은 내려가고 고점 올라 들어가는 바로 최근에 나왔던 이런 겁니다. 이런 형태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렴으로 들어오는, 우리 얘기하는 그 흔히 얘기하는 마른 목골 패턴, 다이아몬드 패턴, 밥불태기 패턴이죠. 그래서 앞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으로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밀려서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 나왔다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지금 제가 그려준 잠시 이제 설명드렸던 거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 요게 이제 과거 예전 아주 오랫동안의 주가 고점 패턴의 전형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전형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우려할 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숫자가 조금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헤지펀드의 공매도 공습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요 상태에서 수렴 과정 없이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렴 과정 없이 이대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즉 요 상태로 친다 그러면 여기 잠깐 요 반등 나오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런 과정들을 펼쳤는데 반등이 나오다 말고 이렇게 뚝 꺾어지는 케이스예요. 정리는 급락형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평상 통상 장세에서는 나오질 않고요.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는 통상의 장세에는 나오지 않고 요 진행되는 와중에 시장 자체를 뿌리채 흔들 만한 대형 악재가 등장했을 경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되느냐면 2004년도에 차이나 쇼크 때라든가 2006년도에 상품 시장 붕괴 때라든가 이런 때들 같은 경우죠. 옛날 쪽에 차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7년에 중국 버블 때 같은 경우로 보면요. 자, 이거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중국 버블 때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한 번에 그냥 꺾어지는 경우 없어요.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도 다시 돌았다가 이 뒤에 이제 박살이 나면서 깨져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자, 그런데 이게 급락해서 직하형으로 날아 들어가는 케이스는 직하형으로 내려간 거야. 여기 있죠? 여기 이런 겁니다. 2006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확산형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래는 이렇게 지금 좁혀 들어가지고 마름모 패턴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꺾여서 쭉 내려가죠. 그 2006년에 상품시장 쇼크 때입니다. 모두가 다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FOMC가 금리가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헬리콥터 밴, 돈 뿌리는 밴으로 유명한 벤 버냉키가 저기서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최상단으로 5.5%까지 전격 인상을 해버리면서 시장에 쇼크가 등장해가지고 우선 주식시장이 아니라 상품시장에서 대투매가 일어나게 돼요. 상품시장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로 돌아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래가지고 그쪽에서부터 대투매가 나오면서 상품시장이 몰락하면서 주식시장까지 같이 붕괴해버린 상품시장 쇼크 때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금리 이런 쪽에 관련해서 유동성 쪽에서 이슈로 꽤 부셔졌던 쪽에 2004년도에도 또 있죠. 그 이전에 2004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죠. 자, 여기서도 똑같이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서는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요. 확산형 패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증시의 고점은 대부분 다 유형이 다 비슷해요.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유형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존재일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급락해버리죠. 여기 같은 경우 이때는 차이나 쇼크죠. 그 유명한 차이나 중국이
그 이전에 역시 마찬가지 중국이 이제 세계의 공장으로 작동이 되고 글로벌 경기가 저점 찍고 돌아 나오면서 중국이 물동량을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면서 이 구간 동안에 해운주가 15배가 올라 들어가는 해운주가 대한해운 같은 종목도 여기 뒤져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15배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중국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해버리는 일이 나야 금리 인상보다 더 세죠. 신규 대출 전면 인상이라고 하는 이런 초강수가 유동성 봉쇄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해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로 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저 파월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금리 인상을 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이런 그림도 형태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내리더라도 앞서 나온 것처럼 2007년도의 유형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저쪽에서 이제 최근 비교적 좀 가까운 최근 유형 쪽으로 가볼까요? 이건 옛날 얘기고 저는 너무 옛날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 유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자, 바로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슈퍼 랠리를 보이고 나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 반도체 슈퍼랠리죠. 삼성전자 슈퍼랠리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쭉 들어갔다가 2018년 고점 들어갈 때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여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그림 자체가 직하형으로 내려가진 않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채권 쇼크죠. 채권발 쇼크. 그래서 이 시장 자체에 엄청나게 주식시장의 근간을 대부분이 다 유동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유동성하고 이런 흐름들 나오면서 에서 급파했다가 되돌아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돌아 들어가는 요거 잘 보십시오. 자, 이런 구조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전에 최고점이었었던 요게 제가 2021년 이때 고점 당시의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가서 안 밀리고 쭉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 들어가고. 자, 이쪽 구조 같은 경우 보면요,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구조. 이건 직하형으로 나올 구조가 아니야.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냐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이례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가 패턴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대로 팔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완전히 미쳤었죠. 이래가지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린 장세가 아니잖아요. 현재 구조는 개인들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지수가 끌어올리는 장세가 아니고 주도가 누굽니까? 주도가 외국인들이죠. 지금 시장에서 주가 끌어올린 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미친듯이 잡아당기면서 그러면서 지금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들이 저 밑바닥은 제외하고요. 요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외국인이 얼마를 사들여 왔냐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냐라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자, 앞에부터 4월부터 가면 더 될 거고요. 5월 26일부터 스타트를 끊었죠. 외국인들이 14조를 샀습니다. 14조를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요, 외국인 14조를 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선물은 다 합쳐봐야 지금 9,700억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9,700억만 원도 최근 거고요. 최근 일주일간에 지금 6,700억이 나오니까 그 앞에 없죠. 합성선물 매도 커버시킨 거 없고요. 이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즉 외국인이 뭐 예를 들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 깨지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다 또라이들 바보들입니까? 아니죠. 다 깨진 건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깨진다는 걸 누구보다도 외국인 스스로가 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들어오는 건, 외국인들은 팔기 이전에 반드시
커버가 먼저 들어갑니다. 해치가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이 해치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예전처럼 선물이나 합성 선물의 매도가 차지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옛날만큼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규모가 이렇게 이제 왕창 규모가 차지할 때는 일단 반은 해지를 걸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의 기준에 대한 게 아주 숫자가 명확한데, 과거 계속해서 통상됐던 기준 적용으로는 승수 변경 이전에 2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약수로 친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4만 계약 수준에 들어가 줘야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앞서에 그런 것처럼 깊게 떨어져가지고 뚝 떨어져 오는 형태, 이런 흐름, 예를 들면 지금 구조로 친다 그러면 이쪽에서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여기서 떨어질 때는 이 정도까지의 흐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가지고 이 정도까지 이래 내려오는 거, 이 정도까지 내려올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4만 계약은 깔아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숫자가 없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밀려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익 실현하려고 했더니 하이닉스가 지금 3.7이 빠지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14조와 산 거에서 한 20%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이제 한 3조 정도 파는 거죠. 외국인 3조 팔게 되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런 식으로 내려가면 우리 주소는 어떻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바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돌아 들어가는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준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흐름 자체가 선물 시장이 개장된 이후로 언제나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흐름을 보고 있는데 언제나 똑같은 뻘짓거리라고 있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어떤 매매 단계를 거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이렇게 보여드린 김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쪽 위쪽에 보시죠. 지금은 제가 이걸 손을 안 대고 있고 이제 자료 올려놓은 걸 간간히 이렇게 꺼내서 보는 쪽으로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다음이 포털 다음이 카페라는 걸 만들자마자 제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장 앞에 얘기 드렸죠. 코스닥 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제가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카페 영문 이거 보시죠. 카페 다음점 넷 슬래시 코스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기 영문 주소예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닥 시장 카페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저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아니고요, 초짜 아니고요. 예? 99년 초에 만들었어요. 99년 초에.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면서 뭡니까? 옛날 골드뱅크, 대신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10배씩 폭주하면서 코스닥에 붐이 불던 그 초창기, 그때 만든 겁니다. 자, 엉뚱한 얘기가 잠깐 지나갔는데, 자, 쭉 내려가 볼까요? 외국인 매매 단계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외국인 지수 변동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이 과정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외국인은 이거 거의 표준 공식이에요. 다 이 공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구조가. 그리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지금 30년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번 뻘짓거리를 하죠. 개인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자, 보십시오. 선물 매수 조금 이따 실제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 매수 플러스 현물 주식 매수, 선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버리는 겁니다. 지수 가파르게 올라 들어가죠. 가파르게 쫙 올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둔화되는 형태죠. 바로 지금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하고요, 6월달 같은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6월 같은 게 변화될 때 저것도 지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얼마나 병신 같은 놈들인지. 이걸 30년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걸 보게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라 이거야. 여기 안 나오나? 30년간 똑같은 형태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30년간 매번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우리 기관들이라는 얘기죠. 좀 이따 이제 연기금이 얼마나 병신 같은 놈들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형태입니다. 바로 지금 커브드 콜 장세,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간 다음에 그래도 아직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강세장 연장 구간이라고 써놨죠. 강세장이 연장 구간. 이때 지수의 상승 속도는 이전 대비 가지고 현저히 느려져요. 그런 시장의 지수 변동폭 자체도 줄어든다. 자, 보셨죠? 그때 요때 외국인이 하는 선물 매도는 지수가 내려가는 하방 쪽으로 이익을 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포지션 있고 단기 거래도 있고 그런데요. 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래로 때려가지고 이익을 내겠다. 주식으로 치면 공매도의 개념이죠. 아래로 내가지고 주가를 깨트려 가지고 먹겠다라고는 이지는 쪽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내가 차익 실현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면 손실이 원래 1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같은 돌로 보자니까요. 지수가 1.77이 빠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2.32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4.2가 깨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팔라 그러면 그럼 여기서 더 내리겠죠 아래로. 5% 3%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1조 원을 먹을 수 있었던 게 이게 9천억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팔라 그랬더니 또 내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돈 수익이 계속해서 까질 거 아닙니까? 커버를 해야죠. 이게 해지고요. 이때 다는 이거는 위험 해지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 구간 사이에서 이제 요 구간 사이에서 어느 정도 쌓아놓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매매가 주로 나타나냐? 요게 엇갈리는 흐름으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선물 매도하고 주식을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요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같은 경우 다시 반대로 선물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선물 매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쌓이는 수량을 보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얼마나 강하게 차익 실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전 기준으로는 승수 변경, 이전 기준으로는 누적 2만 계약 매도 포지션, 그리고 현재 계약으로 하자면 4만 계약 매도 포지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2번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시 실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죠. 이렇게 쫙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느려지게 올라가는 거, 쫙 잡아당겨지고 느려지게 올라가는 거 같은 구조죠? 쭉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직선으로 당기고 쭉 올라 들어가는 요쪽 같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거 살펴보시게 되면요. 다시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5월 달이고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요 끄트머리 올라 들어온 날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여기 여기 쭉 올라 들어가서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리기 전날까지 친다 그러면 이게 이제 6월 23일이 되네요. 그죠? 6월 23일. 뭐 그 정도까지 볼까요? 대략 한 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 6월 24일, 그다음에 꼭대기 여기 6월 25일, 6월 25일까지 볼까요? 딱 한 달? 자, 이쪽 구간들 살펴보게 되면, 자, 저 밑에 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질르죠. 이렇게 쭉 질릅니다. 쭉 지르면서 그 다음에 조금 팔리고 다시 또 지르고 쭉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도록 있어요.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자 6월 여기까지 해서 쭉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 보면요, 일찌감치부터 시작해서 6월 돌 올라가자마자부터 이게 바로 매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돌아버렸고요. 자, 훌륭하신 분들이죠. 우리 연기금들. 그러고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형주 가지고 단타만 치고 앉아있죠. 대형주 가지고 단타만.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러시를 쭉 지속을 했던 게 지금 6월 12일선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리 직선으로 쭉 잡아 뽑아 올려서, 여기죠? 직선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느리게 들어가는 거 이제 커버드 콜이잖아요. 이제 요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 엇갈리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지고 쭉 잡아 끌어올리고 7월 달에 다시 해서 밴드 다시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들어가죠. 이제 선물로 바꿔서 살펴보게 되면요. 자, 선물로 바꿔보면 자, 5월달 쭉 해서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 동시에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쭉 치고 들어갔다가 6월 이 수준 위로 들어가서 보면 선물 매도하고 있잖아요. 쭉 들어오죠.
중간에 하루씩 사고 여기 하루 사 들어가게 하고 매도 사고 이게 이 매도 같은 경우가 아래로 깨는 매도가 아니라 커버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재개됐을 때 또 동시에 주식과 그 다음에 선물이 동시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에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 2주간입니다.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최근 2주간 외국인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은 2조 3천억을 샀는데 선물이 지금 7,500까지 깔려있죠. 자, 이렇게 사는데 요날 빼고 나면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날 2조 원 가까운 이 수량을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는 한 4천억 되는 거죠. 4천억. 주식 매수는 4천억 밖에 안 돼요. 지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날 빼버리고 17일부터 계산해 볼까요? 여기 숫자가 헷갈리는 16일짜리 있으니까, 자, 17불부터 이렇게 바뀌어본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2천억을 사고요, 선물 매도가 훨씬 더 많죠. 1조는 삽니다. 수량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9천 계약이 쌓이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풋 옵션의 매수, 콜 옵션의 매도 이렇게 붙이게 되면 합쳐가지고 합상 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된다면 대략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돼요. 저쪽에 주식 선물 매도까지 하면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조 3천억을 팔았어요. 그럼 요 기간 동안에 1조 3천억을 팔았다가 되는데, 그러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까는 거냐? 아니죠. 이건 요 구간에만 계산한 거잖아요. 지금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 저점에서 돌아오는 쪽에서부터 여기서 볼까요? 혹은 이 아래쪽이나 8월 20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9월 1일입니다. 이제 차례대로 확대시켜서 보죠. 9월 1일 이후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7조 2천억을 샀어요. 7조 2천억을. 그리고 선물도 아직 매도입니다. 전체로는.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주가가 직선으로 그냥 깨져 내려가 버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구조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그럼 외국인들은 바보들이냐고. 지들이 팔면 주가 내려가는 거 뻔히 다 아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포지션을 이렇게 최근에 보신 포지션 이렇게 계속 원사이드로 매수로 가든가 해서, 자,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쌓아 들어가는 겁니다. 쌓아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 이 기간 동안에 저쪽에서 볼까요? 우리 연기금 한집 보여드리죠. 아이, 훌륭하시죠? 예? 우리 기관들 하시면 보세요. 연기금 이렇게 때려 파니까 그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일당들. 사모펀드 1조 8천억, 투신 2조 2천억, 보험 1조 800억. 그러니까 금융투자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거래 중심이니까 굳이 연기금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를 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답답한 새끼들이죠, 이거. 자, 앞쪽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 러닝 커렉션을 해가지고 커버드 콜로 들어오고 있는데 엿다 대고 그냥 내리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있다고 그러고 병신같이 계속 팔고 자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30년을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세라 그러고 이 새끼들 절대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단계입니다. 자,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 보면, 자, 이번에서는 현물 매도하고 현물 주식 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이게 바뀌어요. 다음 단계는 요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5만 개 정도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제 5만 개 정도 쌓여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예를 들면 지수가 내려갈 때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어떤 국면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래가지고 이제 직선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국면에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팔아버리면 붕괴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렵잖아요. 물량을 떠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물량을 떠넘길 때 이제 프로그램 조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를 해서 반대로 매수를 이제 돌려버립니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도 가능하죠. 이런 자리에서 가능하고 이런 자리에서 가능하고요.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해요. 선물을 매수를 하면 외국인과 정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선물을 매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 이렇게 기관에 매수 들어오죠. 이렇게. 그럼 반대로 하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기관은 매도로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저쪽 앞에 누적분 쌓여보면 계속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 포지션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구조가 들어가면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제 거기다 대고 두들겨 파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살짝 올라 들어가는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게 연장이 되면 이제 흐름이 예상보다 강세장이 계속 길게 들어가는 자바타 직전의 박스 같은 형태도요. 요런 박스에 들어가면 요 그림이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강세장의 연장이라 그러면 요 짧은 조정,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요 1, 2, 3 이렇게 돌아 들어가고 다시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3번 왔다 갔다 다시 또 미증시가 또 올라가 다시 또 1번으로 되돌아간 다음에 2번, 3번 왔다 갔다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지금처럼. 자, 다시 확 찔러가지고 올라 들어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2번, 3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갈 때 고가 차익 실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선물을 사고 주식, 즉 선물 사는 금액보다 여기는 주식 사는 것보다 선물 사는 매도가 조금 더 많아지고요. 여기는 선물을 사는 것보다 주식 매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이쪽에 보면 2번 단계에서 이거 똑같은 게 나오죠. 선물 매수 주식 매도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여기선 2번 단계에서는 주식이 줍니다. 선물은 그냥 해지일 뿐이에요. 3번은 중점이 다릅니다. 네, 이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라는 거 계속해서 주식이 주가 되는 거야.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에 이게 선물 매수는 이게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우리 주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끌어올리고 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팔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면 선물과 주식을 동시에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매도. 그래서 쭉 주가가 밀려 떨어지고 나면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직선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예,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락이 때려 팔고 있었잖아요. 선물도 때려 팔고 주식도 때려 팔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바꿔 들어가서 돌아 들어가는데 이 단계를 그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 2번하고 9전 똑같아요. 선물 매도하고 주식 매도. 그런데 의미가 선물을 양쪽을 다 지른 강세장에 나오는 구조하고 양쪽을 다 때려 팔았던 하락장에서 나오는 구조하고 달라요. 자, 앞쪽에 나왔었던 2번은 더 가는데 더 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팔 때를 대비하자 요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그와 정반대로 장세가 영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주식은 너무 내렸지 않냐 이런 거 있죠. 너무 내렸다. 주가가 너무 내렸다. 그래서 일단 더 내릴 것 같지만 우선은 사보자. 이 정도는 일단 사야 돼.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내렸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는 계속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요 사이 동안에 포지션을 쌓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을 다 지르고 치고 올라 들어가는. 자, 다 지르 그래서 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구조가 요게 지금 무한으로 반복이 되는 거야. 30년 동안. 왜 30년 동안 무한으로 반복이 되냐라고 하면 이 순서를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 매매 구조 자체도요. 선물하고 외국인들의 경우는 파생 시장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같이 연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연계가 안 되죠. 연계가 전혀 안 돼요. 연기금 파생 안 하고요. 이게 연계가 안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연기금도 좀 하긴 합니다만 옛날엔 연기금 같은 경우에 선물은 손도 안 댔습니다. 연기금은 옵션 같은 경우 여전히 손도 안 대고요. 이 파트너인 즉 외국인의 파트너가 기관이 되지는 않아요. 수량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파트너가 되지는 않습니다. 크기를 맞춰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ETF하고 선물하고 스위칭 시키는 매매 할 수 있습니까? ETF를 팔고 합성 선물을 매수하고 혹은 합성 선물을 매도하고 ETF를 매수하고 개인들이 이거 되나요? 천하의 어떤 개인들도요 이거 되는 개인은 없어요. 우리 시장에 이게 되는 걸 개인은 없어요. 이런 걸 시도했던 개인들은 있죠. 주가 조작기로 달려 들어가서 그렇지. 개인이 이런 시도를 하게 되면요 주가 조작이라고 달려 들어가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지들이 하는 건 합법이고요 개인이 하면 시세 조종이에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건 외국인과 기관이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깨지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스프레드 시장입니다.
그게 스프레드 시장이에요. 그래서 스프레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이 계속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철수해버렸죠. 완전 철수해버렸습니다. 지금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차익은 안 해요. 비차익 쪽으로 들어가죠. 차익 매매 물량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다 비차익으로 됩니다. 그 스프레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완전 철수하면서 그냥 스프레드는 외국인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만기 쪽 포지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마음대로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외국인님 뜻대로. 이게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파트너가 30년간 계속해서 뻘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죠. 30년간 계속 뜯어먹는데. 그래서 이 구조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안 쌓았어요. 이게 외국인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된다니까. 얘들은 바보들이냐고. 지발등 지가 찍고 지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더기를 때려 팔게 되면 제일 크게 손실을 보는 게 지들인데, 제일 크게 손실 보는 게 지들인데, 증권은 아닙니다. 증권에 해당 안 돼요. 증권이 이래가지고 증권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증권이 와장창 사가지고 제일 피 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거 해당 안 됩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인다고 해도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니에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스위칭 돼가지고 다 나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ETF로 팔려 나갔고요. 예를 들면 그런 케이스 같은 거죠. 저거를 사고 그리고 ETF로 팔아버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익거래 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은 아무리 많이 사든 많이 팔건 그거는 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천재투자TV에서 저희가 다 분석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만 잘 보시면 되고요. 구조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그래야 개별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마음에 그래도 두고 있는 거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거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내려온다 그러면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근데 이런 걸 다 안 두고 있으면 하이닉스가 4%나 내리다니 EBL이 15%나 내리다니 그리고 팔고 나면 그게 저점이죠. 이렇게 되는 거를 방지를 하려고 지금 미리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장세 흐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이런 흐름에서도요 계속해서 지금 3일째 똑같은 양상이라고 얘기 드렸죠. 주도주 쪽 라인은 피하고 개별 틈새 테마 개별 세력형으로 가라. 어제도 똑같은 얘기 들었고요. 오늘도 아침에 똑같은 얘기 들었습니다. 자,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간다면 장세가 이꼬라지게 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자, 이러면 이제 일부 종목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만 올라 들어갈 수 있죠. 제로 나오는 종목만 올라 들어가고, 그거 여러분들 다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대신을 해서 여러분들 눈은 두 개밖에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한 방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을 쫙 해서 한 방에 쳐도 보입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르고에 보면 잔뜩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은 두 개,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22명의 코인 2명, 주식 22명의 전문가 44개의 눈이 여러분들 외에 추가로 더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그 확률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종목 더 찾아줄 확률 자체가 높잖아요. 혼자 드립다 쳤는가 하고 이거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오르고 뭐 개별 재료주 전문가, 테마주 전문가, 세력 급등주 전문가 다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